예,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도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도 영향이고요. 조금 전에 일본의 금리 인상 단행 속에 좀 더 압박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도 이제 지금까지 하던 이제 아베노믹스와 관련된 이러한 좀 양적 완화를 멈추고 엔화를 좀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은 이제 화폐의 우리가 보유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엔화를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안 그래도 이제 지금 긴축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까지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거기에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일단 일본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이제 약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참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S&P 500 지수와 그다음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이 역전 현상을 두고 앞으로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려보니까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검은색 그림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3개월물이죠.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거고, 보통 10년물과 2년물도 많이 그리고요. 10년물과 3년물 이렇게 비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년물과 3년물의 이 스프레드를 가지고 왔는데, 과거에 이 0을 기준으로 0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놓은 게 0이거든요. 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S&P 500 지수 노란색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김없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아주 큰 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조만간에 아니면 내년도 정도의 상반기에 가면 또 S&P 500 지수가 더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과거처럼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지금에서는 우리가 딱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는 알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해외 쪽의 이 장단기 금리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맘때쯤이죠. 한번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를 했는지를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배당락일이 작년도에는 12월 29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배당락 전에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래쪽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이제 부터해서 다시 팔았던 물량을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코스피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에서는 어땠을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네, 배당락 전일까지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일부터 다시 팔았던 물량을 사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개인 좀 크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좀 팔았다가 어느 정도 그 구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작년도 이맘때쯤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오늘 내일부터가 지난해와 비교를 한다면 배당락 전 한 5거래일 정도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마지막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외국인인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 이상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내일부터 혹시라도 개인 투자들의 물량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감도 좀 겹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적인 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지금 급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4조 4천억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5조 3천억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살짝 증가하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자, 이 양시장의 거래 대금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는지를 제가 다음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가장 왼쪽이 2020년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이후로 거래대금 관련해서 양시장 합계를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양시장 거래대금 합계가 9조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케이스가 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거의 처음 있는 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9조 초반대까지 거래대금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대부분 그러면 거래에 지금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뚜렷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들 관망하고 있거나 지금 좀 기다리고 있거나 뭔가 방향성이 좀 보이기를 아니면 미국 증시가 강하게 좀 반등하기를 뭐 이러한 부분들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일 경우에는 그럼 다음 주 배당락일까지 조금 이렇게 뭐 개인 투자들의 대주주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에 굳이 내가 거기에서 좀 위험하게 거래하기보다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다시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게 되네요. 자, 최근에 코스피 투자 지표별로 누적 순매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지금 관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에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형 자금에 우리나라로 베팅을 하는지를 보면 관망이었습니다. 그 직전 주는 거의 매도였고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도 지금 쉽게 들어오기는 어려운 그러한 구간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관망하는 흐름이죠. 이렇게 되면 다음 주까지는 그런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코스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모습, 외국인들도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은 쉬는 것도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그리고 배당락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때부터 다시 이게 수급적 이슈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그러한 전략을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말이면 개인들 뭐 양도세 피하느라 많이 매도하더라고요. 이런 수급 논리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지수가 하락했을 때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섹터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연말에 강했던 섹터나 테마가 연초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리고 당분간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업종이 강한지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들이 아마도 내년 초에도 시장의 이 상승세를 이끌 만약에 강한 장이 나온다면 종목 장세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당장 뭐 사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까지 지금 관련된 수급 관련돼서 제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급적 이슈로 혹시라도 그러한 섹터나 업종이 흔들어 줄 때 가격 조정을 보이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리오프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살짝 그래도 아직까지 관심이 덜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원자재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중국이 어쨌든 리오프닝을 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리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세계 경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고요. 닥터 쿠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구리 가격이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 우리나라의 구리 관련주들이 그에 따라서 같이 또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제가 풍산이라는 주가는 노란색으로 그렸고요. 검은색 그림은 제가 구리의 현물 가격을 같이 그려봤는데 거의 동행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지금 턴을 하고 있고 풍산의 주가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강세를 보인다. 그때 구리 가격이 움직일 때 풍산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미 기관 투자가들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업펀드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최근에 사고 있고 투신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아주 관심이 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중립 이상으로 포지션을 올렸다가 지금은 살짝 쉬는 모습이고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보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자 비철금속 관련해서 관련주들 대표적인 종목들 밸류에이션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비교를 해뒀는데 풍산과 함께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주는 L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 비싼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작은 종목으로는 이구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종목은 3분기에 적자를 냈기 때문에 구리 관련 테마가 아주 강할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PBR 밴드를 보시면 아주 싸게 거래될 때 PBR이 0.4배, 자산 가치의 0.4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0.5배까지 왔는데요. 만약에 구리 가격이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경우 PBR 0.6배까지는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한번 중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오프닝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오늘 주가가 좀 미리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낯선 종목일 텐데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면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를 콘텐츠로 해서 이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역직구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로벌리 리오퍼닝이 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기별로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니까 코로나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 3분기에는 400억대 분기 매출액으로 올라오니까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2배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실리콘2도 향후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급은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투신과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란트 쪽이 있는데 최근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주가가 중국에 대한 숫자가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데 혹시라도 연말 사이에 이 대주주 관련해서 물량이 좀 나오게 되면 해피 물량이 나오게 되면 좀 가격 조정을 좀 보이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임플란트 수출 금액은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YOY로 증가율을 보게 되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중국 쪽인데요. 자, 중국 쪽 수출 금액이 올라오는데 YOY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숫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잘하고 있는 임플란트 기업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강서구에 있는 임플란트 회사인 오스테 임플란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를 미리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강서구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스테 임플란트가 수출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년도 1년 뒤에 영업이익 추정치도 빨간색인데요. 지금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좋은데 자, 오스테 임플란트는 최근에 투신을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2조를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총 한 2조 정도까지는 그래서 전고점이 있는 14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거의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14만 원이나 목표 주가를 두고 조정을 좀 많이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연말까지 혹시나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면 14만 원까지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때 한번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로 오스테 임플란트도 한번 보시는 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 주셨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풍산과 실리콘2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세 종목 좀 깊게 말씀 주셨네요. 흐름 놓고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한수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